연합뉴스의 이치동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와 있습니다. 네, 기자님 우선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어제 시 주석과 통화로 새 대통령의 5년간 정상 외교의 1막 1장이 마무리된 셈입니다. 예. 6개월간 공전한 정상 외교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른 겁니다. 두 가지가 관건이었는데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그리고 선 일본 후 중국이냐 아니면 선 중국 후 일본이냐. 전반적으로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물론 트럼프나 백악관이 통화 결과를 공식 발표하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어제 통화 후 중국 측 발표를 요약하면 시 주석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함께 수호하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의 그 일방주의 또 관세 정책을 견제하는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여론의 토대를 다져서 양국 우호가 국민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마도 일각에서 확산하고 있는 반중 또는 협중 정서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을 올해 10월 말 열리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태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초청했습니다. 그 전에 이 대통령이 중국에 한번 가느냐도 관심사인데요. 아마도 안 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시 주석이 한국에 10년 넘게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방한이 2014년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시절 2번 중국에 갔는데 아직 답방하지 않은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답방 문제를 두고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중국은 새 대통령이 됐으니 먼저 한번 와라. 하지만 우리 한국은 시 주석이 이제 답방할 올 차례 아니냐 이러면서 줄다리기가 이어지다 끝나버렸습니다. 어쨌든 어제 통화로 한중 관계 복원, 개선의 물꼬가 트인 것으로 봐야겠고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이거 시 주석 얘기 나와서요. 아니 왜 시 주석이 그러면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때나 뭐 그렇긴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안 왔던 거예요? 답방을? 그때 이제 올 순서가 됐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타이밍을 놓쳤고 뭐 그러다가 뭐 코로나가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못 왔습니다. 근데 그때 뭐 2019년인가 북한은 한번 갔는데 원래 그러면서 한국도 왔어야 되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저기 이재명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정상회교 시동을 걸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 순서가 지금 얘기가 많이 지금 그 얘기가 돌잖아요.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이게 통화했는데 이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선 일본 후 중국으로 순서를 잡았다고 전해드렸죠. 그러니까 월요일에 이시바 총리하고 통화하고 다음날 시 주석과 한 건데요. 한미일 삼각 공조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참고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트럼프에 이어서 시진핑과 먼저 통화를 했고요.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 일본 후 중국으로 했습니다.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중국에 앞서 일본 정상과 먼저 전화를 하면서 국내는 물론 미국 측에도 안심하라. 한미일 협력은 유지해 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대신 통화 시간은 트럼프가 20분, 이시바 총리는 25분, 시진핑은 30분으로 의도했든 우연이든 조절이 좀 됐습니다. 균형을 맞춘 거죠. 일단 새 정부가 외교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 이런 평가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일본 정부 반응이 나온 게 있나요? 일본 정부도 반응을 했죠. 뭐 한일 협력을 그러니까 중국보다 먼저 이렇게 통화를 한 것에 대해서 약간 기분이 업돼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글쎄요. 그 내용은 없어요. 아마 안도감을 좀 가지고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 통화 시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통화 시간도 진짜 중요하죠. 글쎄요, 그것도 뭐 케바케라고 하나요? 그래요? 이번에는 뭐 상견례라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20분밖에 통화 안 했다. 통역 쓰면 뭐 10분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게 상견례를 위한 통화고 첫인사니까 글쎄요, 통화 어떨 때는 통화 시간이 중요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뭐 그
뭐 5분, 10분 상관에 뭐 이렇게 그거 네네. 의미를 크게 둘 필요가 있나 싶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이제 G7 정상회의 다음 주죠. 다음 주에 그 캐나다에서 열리는 이 G7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데 네. 이제 또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그 어떤 단독 회담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요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일단 총괄적으로 그 새 대통령이 취임 10여일 만에 이제 다자 정상 외교에 데뷔하는 거잖아요. 예. 1막 2장으로 이제 본 게임 시작인데요.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캐나다 서부 엘버타에서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무엇보다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 회담 여부, 또 형식 이건데 전례로 볼 때 회의 참석 직전까지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다자 회의다 보니까 예. 그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바쁘지 않겠습니까? 어허. 일정 픽스가 최종 단계에서 확정이 되는 예. 그런 구조가 될 텐데요. 제 생각에는 하더라도 그 풀 어사이드 미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잠깐 따로 만나는 수준이 될 거로 보입니다. 풀 어사이드 미팅은 이제 뭐 회의 도중에 예. 소매를 이제 잡아 끌어서 따로 얘기한다는 그 외교적 그 용어인데요. 예. 그러니까 정식 회담은 좀 어려울 거로 보고요. 이렇게 잠깐 만나서 차담회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물론 그건 봐야겠지만요. 그러니까 상견례 차원이 되겠지만 중요한 건 첫인상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외신에서는 뭐 앞으로 관계의 톤을 세팅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예. 서로에 대해 말이 통하는 상대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대통령이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도 초청을 받았는데요. G7 이후에 열리는 겁니다. 예. 미국과 캐나다 뭐 그리고 30개 유럽 주요국의 동맹체인 이제 나토 정상회의가 이달 말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건데요. 예. 여기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참석과 불참 두 가지 옵션에 대한 이제 득실을 따지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칫 친서방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으니 예. 속도 조절을 좀 하자는 신중론도 있다는 전언입니다. 예. 만약에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단독 회담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또 기대되는 게 그 악수 싸움 아니에요? 악수 싸움. 예? 만약에 저희 이치동 기자님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그 악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이기고 지는 거는 아니고요. 예. 하나 걱정되는 거는 이제 둘이 만나게 되면 모두의 이제 풀기자단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미국과 한국의 이제 카메라들이 다 아침에 그 모두 발언을 취재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또 트럼프가 변칙 그 플레이를 해서 뭐 중국 얘기 꺼내고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게 되면 어쩌나 예.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옛날에 여담이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하고 첫 회담을 워싱턴에서 첫 회담을 했을 때 예. 부시 대통령이 그때 뭐 디스맨 맞아요. 해가지고 이거 외교 가지고 결례다 막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죠. 국내적으로 뭐 한국 대통령을 무시했니 뭐 또 정치적 이데올로기 뭐 논쟁도 벌어지고 이랬고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졌었거든요. 이번에도 아무튼 그런 거를 좀 막는 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야, 이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에 이 예측 불가능성이 좀 높아서 아예 이게 안 만나는 건 또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트럼프에 관해서는 무소식이 희소식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우리 이제 저기 이제 북미 쪽으로 한번 가보죠. 그 LA시 상황 요즘 심각합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민세관국이 불법 이민자들의 일터와 숙소를 이제 급습해가지고 대규모 체포 작전을 벌인 것이 발단인데요. 이에 반발하던 노조단체 그 대표자도 체포되면서 시위가 격화된 겁니다. 예.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주 방위군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 4천 명의 주 방위군이 투입됐다고 하는데요. 예. 이 내셔널 가드라고 하는 주 방위군은 평소엔 주 당국의 이제 통제하에 있지만 필요하고 또 유사시엔 연방 차원의 임무에도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 LA 시위가 과격한 측면이 있지만 군까지 동원할 사안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예. 군대 투입이 오히려 시위대를 더 자극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근데 트럼프는 한술 더 떠서 해병대까지 동원했습니다. 700명의 병력이 LA에 도착은 했는데요. 아직 작전에 투입이 된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트럼프의 초강수를 두고 이런저런 정치적 배경이 거론됩니다. 특히 이제 관세 부과, 유예, 철회를 반복하면서 타코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타코라는 신조어 들어보셨나요? 트럼프 always 치킨 아웃 맞나요? 그렇죠. 네.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늘 겁먹고 꽁무니를 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일론 머스크와의 갈등도 있고 국정 동력을 상실한 마당에 LA 시위 진압을 통해서 뭐 강인한 리더십, 지지층 결집 이런 걸 통해서 반전의 계기로 삼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 더 큰 문제는 이민자 단속에 저항하는 시위가 뉴욕, 텍사스, 뭐 샌프란시스코 등 다른 대도시로 확산 중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기자님, 그 이번에 군 투입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네. 주지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패싱을 한 게 더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원래는 주지사가 우리가 이제 치안이나 질서 유지에 이제 우리 경찰력으로는 한계에 도달했다.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거나 예. 동의를 해야지 동의를 한 경우에 보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내서 그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가처분 소송도 내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죠. 예, 그 소송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아 가처분 심의가 아직 되지 않아서요. 그 결과를 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군대를 보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이 뉴섬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그야말로 뭐 잠룡인 거죠, 민주당에. 그렇죠. 민주당 잠룡 중에 대표 주작 격이죠. 예. 그래서 약간 둘의 이제 기싸움, 정면 충돌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기자님 요 하나만 더 보죠. 이 네. LA 그 시위 때 이 트럼프 장남이 올린 메시지 때문에 우리 한인 사회가 격앙됐다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뉴스를 통해서 LA 시위 장면 보시면 뭐 차량에 불도 지르고 뭐 도로도 점거하고 약간 폭력적인 모습이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옛날 또 도시가 LA다 보니까 옛날 LA 폭동 사태를 떠올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교민들에겐 트라우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트럼프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이걸 공개적으로 소환했습니다. 들고 나왔는데요. 33년 전이죠. 1992년 당시 약탈 방화로 이제 그쪽에 현지에서 그 한인들을 타깃으로 한 이제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가족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한인 자경단을 꾸렸습니다. 예. 근데 이때 한 교민이 마트 건물 옥상에서 이제 소총을 점검하는 사진이 현지 LA 타임스에 실려서 화제가 된 바가 있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이제 트럼프 주니어가 SNS에 이 사진을 올리면서 루프탑 코리안들이 또는 그들처럼 이번에도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조롱성 글을 올린 겁니다. 아, 조롱성이에요. 조롱성이죠. 그 그래서 한인 이게- 자경단처럼 우리 결쌍전하자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것도 또 그 워딩도 make 뭐 루프탑 코리안스 great again 이러면서 약간 그렇게 글을 올려서 그래서 이제 LA 한인회가 성명을 내고 예. 한인들의 트라우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솔하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좀 예. 잘못된 거죠. 예,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LA 관련해서도 좀 나중에 업데이트 되는 거 있으면 또 다음 주에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연합뉴스 이치동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